행하 안녕하세요. 행복쇼핑입니다. 여러분, 길고 길었던 명절 연휴가 끝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자, 연휴가 길었던 만큼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주 다행히도 그래픽카드 시장의 호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은 소비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그래픽카드 시장에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긍정적인 소식들이라 모처럼 기분이 좋네요. 먼저 2021년 11월 초 8,200만 원까지 폭등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50% 가까이 추락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580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었지만 현재는 35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죠. 가상화폐 시장을 이끌던 두 거인이 주춤하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픽카드 가격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IT 매체 톰스 하드웨어에 따르면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지난해 대비 대부분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하고요. 톰스 하드웨어에서는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2022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두 구간으로 나눠서 그래픽카드의 평균 가격과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했는데요. 특히 1월 19일은 AMD RX 6500XT가 출시했기 때문에 엔트리, 하위 메인스트림 라인의 보급형 그래픽카드 가격 하락이 시작된 무렵이기도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그래픽카드 가격이 5% 이상 하락했고요. 일부 그래픽카드는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보다 판매량이 하락폭이 훨씬 큰 것을 보면 역시나 가상화폐의 가치 폭락과 이더리움의 POS 전환 이슈 때문에 그래픽카드 수요가 전체적으로 감소했고 동시에 그래픽카드 가격 하락세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AMD의 핵심 모델로 볼 수 있는 AMD RX 6500XT와 AMD RX 6600은 유독 하락폭이 큰데요. 물론 RX 6500XT 모델은 1월 19일에 출시했기 때문에 2021년 12월 말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출시 이후 일주일간 평균 375.22달러 정도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보니 이보다 무려 145달러 정도 저렴한 제품도 나오고 있거든요. AMD RX 6600 모델도 586.89달러에서 518.66달러로 약 70달러 가까이 무려 11.6%나 떨어졌는데요. 이처럼 RX 6500XT, RX 6600 두 제품 모두 70만 원 이하의 엔트리, 메인스트림 라인에서 가격 경쟁력을 더 갖추게 됐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 RTX 3060 모델이 아직까지 705.01달러라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메인스트림 라인에서는 AMD의 가성비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엔비디아 각 상품들이 특정 가격대에서 분명하게 자리를 잡으면서도 서로 차별화가 되고 있는 데다가 하이엔드 라인 RTX 3080 10기가 제품이 무려 11.6%의 가격 하락을 보였다는 것은 고무적이죠. 그럼에도 솔직히 사실 엔비디아 RTX 30 시리즈가 출시할 무렵부터 극심한 공급난을 겪으면서 가격 또한 폭등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으로도 여전히 구매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전 제품군에서 지금처럼 꾸준하게 가격이 떨어진다면 머지않아서 원하는 그래픽카드를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전반에 걸쳐서 대부분의 제품들은 수요도 줄고 가격도 하락하는 모양새인데 하이엔드부터 플래그십 라인의 제품들은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자, 먼저 AMD RX 6900XT는 판매량이 20% 이상 줄었는데도 오히려 가격은 3.7%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RTX 3070 Ti도 판매량은 11.1%나 올랐죠. RTX 3090은 가격이 10% 가까이 떨어지긴 했지만 꽤나 고가의 제품인데도 판매량이 7.7%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하이엔드 라인 이상의 제품군에서는 뭔가 다른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채굴이 아닌 AI, SI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고성능 그래픽카드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산업 분야와 게이밍은 전혀 다른 시장으로 구분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고성능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산업용 쿼드로와 같은 제품들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작지만 꾸준한 수요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래픽카드 시장에 또 다른 특이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내 그래픽카드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참고로 이 영상은 1월 27일 엔비디아 RTX 3050이 출시되고
설 연휴까지 지나고 나서 제작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그래픽카드 시장의 변화와 추천 그래픽카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로우엔드와 엔트리라인 제품은 이 시점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로우엔드와 엔트리라인 그래픽카드는요, 성능과 가격 면에서 하위 메인스트림 라인에 밀려서 경쟁력이 떨어졌거든요. 자, AMD RX 6500XT가 40만원 초반대에 출시를 했지만 꾸준히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35만원대로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가격이 80만원 이상으로 치솟았던 GTX 1660 슈퍼 제품도 어느새 60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졌죠. 이렇다 보니 3월 AMD RX 6400 4기가 제품, 4월에서 5월 무렵 인텔 아크 A350 4기가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로우엔드 및 엔트리 라인에서 굳이 추천할 만한 제품이 없어졌죠. 자, 그렇다면 하위 메인스트림에서는 어떨까요? 신제품인 AMD RX 6500XT가 35만원대, GTX 1660 슈퍼 중고 신품이 약 65만원대.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사실 건가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MD RX 6500XT를 구매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FHD 상업 60프레임 기준으로 충분히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5만원 정도 더 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RTX 3050 그래픽카드가 50만원대 초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물량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중국 춘절이 끝나는 2월 중순 이후는 되어야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AMD RX 6600 8기가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60만원 초중반대까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 5만원 정도만 더 떨어진다면 현 시점에서는 최고의 게임용 그래픽카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엔비디아 RTX 3050입니다. 업그레이드 목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조립 PC를 처음 구매하실 때 인텔 12세대 i5 12400F 그리고 H610 메인보드, RTX 3050 그리고 DDR4 메모리 구성이라면 최고의 가성비 게임용 PC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영상 편집 목적으로 PC를 맞추신다면 아직은 조금 비싸지만 엔비디아 RTX 3060 12기가 모델 정도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작업은 다 가능해요. 자, 아무튼 3월에서 4월 무렵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RTX 3050 Ti 8기가 모델이 예정대로만 나와준다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상위 메인스트림 라인에서 이렇게 선택지가 많았던 건 거의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이 가격대에 적응을 해버린 건 아닐까 싶네요. 지난달만 해도 추천드리지 않았던 AMD RX 6600XT 8기가 제품의 하락폭이 무려 10만원 전후로 세팅이 되면서 이제는 75만원에서 한 80만원대로 가성비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RX 6800 16기가 그래픽카드의 가격 하락세는 더 두드러집니다. 전월 대비 무려 30만원 이상 떨어지면서 현재는 140만원에서 150만원대로 AMD 그래픽카드 중에서 퍼포먼스 라인의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게 되었죠. 게다가 최고령 그래픽카드 원탑으로 불리면서 가격이 떨어질 줄을 몰랐던,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던 엔비디아 RTX 3060 Ti 8기가 제품과 RTX 3070 Ti 8기가 제품들도 각각 무려 30만원 정도 떨어지면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퍼포먼스 라인 최고의 가성비 제품이 되었습니다. 물론 RTX 3070 8기가 모델이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폭이 작긴 하지만 나머지 제품들이 각자 성능에 맞는 가격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퍼포먼스 라인의 그래픽카드가 이더리움 최고 효율이 가장 높았던 만큼 가상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더리움의 POS 전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숨어있던 물량도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판단이에요. 이제는 고성능 라인업으로 가볼까요? 먼저 하이엔드 라인에서는 엔비디아 RTX 3080 10기가 제품이 180만원대 초반에서 가격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RTX 3080 Ti 12기가 제품은 210만원 언저리에서 240만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 RX 6800XT 16기가 제품은요 160만원대부터 가격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한 달 사이에 무려 30만원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구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격대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하이엔드 라인의 제품들은 가격이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세를 겪고 있지만 플래그십 라인은 또 다릅니다. 먼저 엔비디아 RTX 3090 24기가 제품, AMD RX 6900XT 16기가 제품은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고요. AMD 제품은 오히려 가격이 인상된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엔드 플래그십 라인의 제품들은 다른 그래픽카드들처럼 가상화폐나
아니라 채굴 시장과 맞물리지 않기는 하지만 AI, SI, 메타버스 등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 연구 분야에서 이런 고성능 그래픽카드의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죠. 산업용 그래픽카드로서 역할이 본격적으로 부여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많은 분들께서 너무 행복회로만 돌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호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픽카드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먼저 ABF, 아지노모토 빌더 필름 공급난 해소가 첫 번째 요인입니다. 대만 디지타임즈는 지난 1월 24일 그래픽카드 등의 기판 주요 소재로 쓰이는 ABF 공급이 2022년 중반부터는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그 질병의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ABF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갔지만 대만 내 공급업체들의 생산량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BF는 일본 조미료 회사 아지노모토의 계열사인 아지노모토 파인테크노가 생산하는 전자기판의 핵심 소재인데요. 여러 층으로 구성된 프로세서나 그래픽 칩셋 아래에 깔리는 여러 장의 기판에서 절연 효과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복잡한 회로 설계를 기본 PCB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ABF가 꼭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픽카드뿐만 아니라 CPU 칩셋부터 네트워킹 IC, 자동차 프로세서 등의 패키징을 제조하는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나 불리는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면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이에 그 질병이 퍼지면서 공급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사실 2021년까지만 해도 공급량이 너무 부족해서 부르는 게 값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및 나냐와 같은 주요 ABF 기판 공급 업체들은 추가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엔비디아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그래픽카드 수급난에 대해서 올 하반기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거죠. 지난 1월 11일 콜렛 크레스 엔비디아 CFO는 제24회 니드햄 성장 컨퍼런스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지포스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가 공급량보다 높았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 공급량이 나아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덧붙이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이었지만 엔비디아가 2년마다 새로운 그래픽 칩셋을 내놓는다는 걸 감안하면 RTX 40 시리즈 그래픽 칩셋은 올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RTX 40 시리즈 출시 일정 소식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제품들이 반도체 생산 수율이 타 공정보다 훨씬 높은 TSMC의 5나노 공정으로 생산된다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TSMC의 5나노 공정은 가동한 지 3년이 넘어서 높은 수율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촬영일인 오늘 인텔의 야심작 아크의 실물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CES 2022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낚았던 인텔이기 때문에 이게 진짠가 싶기도 했지만 공개된 사실을 보니까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의 엔트리 라인 A350, A380 모델이 먼저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뒤엎고 최소 RTX 3070급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데스크탑 PC용 슬롯을 최소 2개는 차지하는 크기에 냉각팬만 보더라도 엔트리 라인은 아닐 것 같아요. 출시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어떤 제품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보시죠. 자, 지금까지 벌어졌던 그래픽카드 수급난의 가장 큰 원인은 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화폐 채굴에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빨려 들어간 걸 꼽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RTX 40 시리즈의 생산량이 늘어나도 신제품이 나와도 근본적으로 채굴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해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 POS 전환입니다. 이더리움이 문제없이 연기되지 않고 POS 전환에 성공한다면 기존의 채굴 수요의 대부분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등 고려해야 할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그래픽카드 가격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소식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 좋은 그림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동안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가 활발해지면 시장이 움직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먼저 묶여있던 물량들이 곳곳에 풀린다면 우리가 일명 용프라고 부르는 용산 프리미엄도 차츰차츰 해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솔직히 해외보다 가격 하락폭이 더 큰 부분은 이 영향도 있거든요. 게다가 인기 제품에 비인기 제품을 끼워 파는 관행도 아직도 있다는데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행복쇼핑에서는요, 앞으로 매월 월간 그래픽카드 추천 영상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계속 읽어드리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나 반도체 관련 심층 분석 영상도 많이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제는 점점 이런 4차 산업 분야와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저는 이만. 조태꾸알 잊지 말아주시고요. 행바!